한 주간에 있었던 교내 문제와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시간, 히피디의 시사타임. 안녕하세요. 11월 다섯째 주 히피디의 시사타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소라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2014년도의 마지막 달인 12월인데요. 동아인 여러분 모두 한 해의 마지막 달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셨나요? 이런 말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라고 계획 세우기를 포기하지 말고 아직 한 달이나 남은 2014년을 보람차게 마무리해봅시다. 그럼 오늘도 알차게 준비된 히피디의 시사타임 시작해 볼 텐데요.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GDX 태양의 굿보이. Put your hands in the air. How you feeling out there? We gon' party over here. 모두 같이 sing it. Let me hear you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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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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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11월 다섯째 주 첫 번째 교내 주요 소식입니다. 2014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201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총 2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학생에 한하고요. 신청을 할 때는 봉사활동 확인서와 활동 보고서를 각각 한 부씩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간은 12월 5일까지이며 승하 캠퍼스는 학생복지과로, 부민과 구덕 캠퍼스는 소속 학과 사무실 또는 학생복지과로 우편 송부하면 되고요. 자세한 관련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2015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 달라졌는데요. 기존의 신청 절차에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신청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가구원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소요가 불가능하므로 학생 여러분은 꼭 참고하여 신청하시고요.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국가장학금 관련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1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 또한 국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이루어져야 선발 가능한데요. 근로장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미리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외에도 국가 근로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세부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전기공학과 08학번 이문규 학생과 인문대에 재학 중인 박모근의 인터뷰 먼저 듣고 올게요. 교회 근로기간이 학생이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정해주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는데 그 정확한 선발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적이 우선인지 소득 분위기가 우선인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네, 인터뷰를 통해 동아인이 궁금해하는 점을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김혜희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혜희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먼저 국가장학금은 선발 기준이 있는데요. 한국장학재단 소득심사 통과자 중 1순위 학생부터 우선적으로 선발됩니다. 여기서 1순위는 소득분위 3분위 이내의 학생이고요. 소득분위 4분위에서 5분위가 2순위, 그리고 6분위에서 7분위 학생들이 3순위입니다.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들에게 근로장학의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군요. 그럼 신청은 한 번만 이루어지나요? 추가 신청도 있지만 만약 1차 선발에서 선발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더 많을 경우에는 따로 추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근로장학생을 희망하는 학생은 1차 신청 기간에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론 교내 근로와 교회 근로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신청도 따로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동일하지만 신청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교회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희망근로 장학기간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데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근로장학 관리란에 들어가 희망 근로기관을 한 군데 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학교는 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단지역 아동센터, 희망주는 지역아동센터, 해바라기 그룹홈, 학생군사교육단이 그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고 발표는 언제 나나요? 신청은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며 장학생 선발 결과 발표는 2015년 2월 중순쯤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네, 김혜애 기자 감사합니다. 이번 주 준비한 교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사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이의 UNI. Yeah. 한 주간 뜨거웠던 사회 문제들을 순위로 알아보는 시간, 주간 핫 이슈. 한 주 동안 이슈가 된 사회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아인들이 직접 선정한 그 랭킹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3위)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전국 6만여 조합원 가운데 2만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급식비 지급, 방학 중 생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약 70%가 유치원과 초중고 급식실 종사자들인데요. 이 때문에 서울 84곳 등 13개 시도에서 828개 학교가 급식의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거나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 급식을 진행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이들의 파업이 어려운 교육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면담을 통해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총파업을 강행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급식이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방 교육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정부가 무리하게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한 탓이지 학교 비정규직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낮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루빨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주간 핫 이슈 2위.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019년까지 1,473억 원을 투입해 7,550제곱미터 규모의 원전 해체 연구시설인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원전 해체 기술은 약 1,000조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신성장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원자력 해체 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해 현재 부산, 울산, 경북 등 총 8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중 부산시 기장군은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기장군은 지난 9월 연구센터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장군 내 3만 3천 제곱미터를 연구센터 부지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24일에는 기장군청에서 부산시와 부산대를 비롯한 15개 산학연관, 즉 산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데다가 가장 먼저 폐로 절차를 밟게 될 고리원전 1호기가 있는 만큼 최적의 입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전문가들은 울산이 고리 월성 원전에 둘러싸여 있고 원전 관련 인프라가 월등해 연구센터 입지로 최적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장군과 울산뿐만 아니라 경북 경주시 또한 적극적으로 사업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유치 경쟁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핫 이슈 1위.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지난 18일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북한 내 인권 침해를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적대 세력들이 협력을 거부하고 대결의 길을 택했다라며 인권 결의안의 전면 배척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추가 핵실험을 포함해 전쟁 억제력 강화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이 같은 북한 측의 입장 표명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또한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올해는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만큼 더 이상 북한도 이 문제를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김범수의 집밥. 시간을 빠르게 걸어가 내린 비 뒤에 맑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Let it be. 전화 통화가 뜸한 90폰을 잡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고 계셔 어린 아들 놈. 동아인을 위한 맞춤형 시사 상식, 시사 플러스. 여러분은 핀테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 시사 플러스에서는 요즘 뜨고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인 핀테크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핀테크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과 테크닉, 즉 기술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 자산 관리 등 금융, IT 융합 산업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금융과 IT를 융합한 산업을 의미합니다. 개념만 듣고선 감이 잘 안 올 것 같은데요. 혹시 꽃보다 청춘 보셨나요? 유연석 씨가 제작진 몰래 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장면. 바로 그 장면에서 사용된 것이 바로 핀테크 기술 중 하나입니다.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놓으면 언제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죠. 이뿐만 아니라 다음 카카오의 충전식 선불형 전자지갑인 뱅크월렛 카카오, 그리고 구글의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인 구글 월렛 또한 핀테크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을 가진 핀테크도 단점이 있는데요. 모바일로 결제를 하는 만큼 시스템의 보안이 약할 경우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핀테크가 더욱 유망받는 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이제 핀테크에 대해 조금 아시겠나요? 오늘 준비한 시사 플러스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동아인을 위한 맞춤형 시사 상식을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효린 주영의 지워.
오늘 히피디의 시사타임 어떠셨나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이제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더 이상 북한은 세계적인 비난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반성하려는 태도를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히피디의 시사타임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김혜희 PD, 기술의 김가빈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소라였습니다.